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정말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친정에 와 있는 상황이고 남편과는 거의 연락을 끊은 상태예요.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서 여러분의 조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인 32살 주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위고 결혼 전에는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연애할 때도 항상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과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특히 남편의 여동생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저보다 4살 어린 28살인데 아직 미혼이에요. 처음에는 시누이구나.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드레스가 있으면 새언니 그거 너무 화려한 것 같은데? 우리 오빠가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해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을 잘 아니까 조언해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고른 드레스를 정말 좋아했어요. 신혼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신혼집을 따로 구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신혼 때부터 따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집도 넓은데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우리 엄마가 외로워하신다, 조금만 같이 살다가 나중에 나가자고 하더니 결국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시누이는 저를 새언니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온 침입자 취급을 했습니다. 제가 뭘 하든 간섭하고 제가 남편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 끼어들어서 화제를 돌리거나 남편의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결혼한 지 1달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이 우와 정말 맛있다.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라고 말하니까 시누이가 갑자기 오빠 새언니가 만든 거보다 내가 만든 김치찌개가 더 맛있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래? 그럼 민지가 끓인 것도 먹어볼까? 라고 하면서 제가 힘들게 만든 음식은 그대로 두고 시누이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아직 신혼이고 시댁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제가 남편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누이가 항상 끼어들어서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셔츠를 다려주고 있으면 새언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빠 셔츠는 이렇게 다려야 해라고 하면서 제 손에서 다리미를 빼앗아 가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시누이가 저와 남편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려고 한다는 점이었어요. 저희가 방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으면 오빠 뭐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지어 저희가 외출하려고 하면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봤지만 남편은 민지가 원래 그런 성격이야. 오빠를 좋아하는 거지 뭐. 조금만 이해해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하게 오빠를 좋아하는 여동생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날 저는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고 나갔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시누이가 남편의 방, 정확히는 저희 신혼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편이 없는데 혼자서 말이에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시누이가 남편의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제가 민지야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새언니. 언제 왔어? 오빠가 입을 셔츠 찾고 있었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평일 오후에 셔츠를 찾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더 이상해한 건 시누이가 제 화장대 서랍도 열어본 흔적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제가 항상 정리해 놓는 방식대로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내가 없을 때 우리 방에 들어와서 내 물건들을 뒤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일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민지가 그럴 리 없어. 정말 셔츠를 찾았던 거 아닐까? 그리고 내 화장대는 건드리지 않았을 거야.
착각이었을 수도 있고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상처받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외출할 때마다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새언니는 왜 방문을 잠그고 다녀? 우리가 가족인데 그럴 필요 없잖아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시댁에서 방문을 잠그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방문을 잠그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문을 열어두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제가 없을 때 시누이가 저희 방에 들어간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제 옷이 원래 있던 자리에 없다거나 제 개인 물품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제가 친정어머니께서 주신 금반지를 찾을 수 없게 된 일이었어요. 분명히 화장대 서랍에 넣어 놓았는데 어느 날부터 없어진 거예요. 시누이에게 혹시 내 반지 본 적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새언니 반지를 내가 왜 봐? 새언니가 어디다 뒀다가 까먹은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우연히 시누이 방에 들어갔다가 제 반지를 발견했어요. 시누이의 화장대 위에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지야, 이거 내 반지인데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진짜? 미안해 새언니. 청소하다가 주워서 내 거인 줄 알았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반지는 친정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새겨서 만들어 주신 거였거든요. 안쪽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다른 사람 것과 혼동할 수가 없는 반지였어요. 그걸 자기 거인 줄 알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부터 저는 시누이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민지가 실수했을 거야. 고의가 아니었을 텐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남편은 시누이를 믿었고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누이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제가 먼저 달려가서 오빠 오늘 어땠어?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남편의 가방을 받아주고 슬리퍼를 챙겨주곤 했어요. 마치 제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먼저 하는 것처럼요. 저녁 준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으면 새언니 쉬고 있어. 내가 할게라고 하면서 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남편 앞에서 자신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더라고요.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남편과 제가 대화할 때 시누이가 끼어들어서 화제를 자기 쪽으로 돌리는 행동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누이가 오빠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으면 시누이가 와서 저와 남편 사이에 끼어들어 앉곤 했어요. 나도 끼워줘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옆으로 밀어내고 남편 옆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자 저는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않았고 시누이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었거든요. 남편에게 우리 이제 독립해서 살자고 몇 번 제안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엄마가 허전해 하신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졌어요. 그러던 중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혼 1주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기념일을 보내고 싶어서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았어요. 남편도 좋다고 했고 그날 하루만큼은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시누이가 오빠 어디가? 라고 묻더라고요. 남편이 오늘 결혼기념일이라서 둘이 저녁 먹으러 가는 거야 라고 대답했는데 시누이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요즘 집에만 있어서 너무 답답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결혼기념일인데 시누이가 따라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민지야 오늘은 우리 기념일이니까 다음에 같이 가자라고 했더니 새언니는 왜 그래?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고 살아? 나도 오빠랑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민지도 데리고 가자. 어차피 맛있는 거 먹는 건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혼기념일에 시누이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희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는 시누이와 함께 하게 되었어요. 식사 내내 시누이는 남편과만 대화했고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저보다는 시누이와 더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오늘 정말 상처받았어. 결혼기념일인데 왜 민지를 데리고 갔어?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민지도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민지가 요즘 우울해해서 기분 전환 시켜주려고 했던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보다 신우이를 더 생각한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우이의 편을 들고 제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시어머니도 신우이의 편이었다는 점입니다. 시어머니는 민지는 아직 어리니까 언니가 좀 이해해줘야지라고 하시면서 항상 신우이를 감쌌어요. 제가 신우이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려도 신우이가 오빠를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너무 질투하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질투요? 저는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남편의 아내로서 이 집의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존중은 받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 집에서는 신우이가 여주인공이고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 같았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신우이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빈둥거리게 되면서 하루 종일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뭘 하든 간섭하고 제가 남편과 통화하고 있으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끼어들곤 했어요. 특히 제가 친정에 전화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새언니는 친정에 전화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시집 온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면 또 친정에 가?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여전히 신우이의 편이었어요. 제가 민지가 나를 너무 감시하는 것 같아. 친정에 가는 것까지 간섭해라고 말하면 민지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집에서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vs 저 그리고 남편은 그들 편. 이런 구도였으니까 제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죠. 그러던 중에 시누이가 정말 선을 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시누이가 남편과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는데 시누이가 오빠 나 요즘 너무 외로워. 새언니는 날 싫어하는 것 같고 집에 있어도 재미없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톤이 아니라 정말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남자친구한테 하는 것 같은 목소리로요. 그리고 오빠가 있을 때가 제일 좋아. 오빠만 나를 이해해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시누이가 남편을 단순히 오빠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목소리, 그 말투는 여동생이 오빠에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민지가 당신한테 통화할 때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왜?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해줬더니 남편은 그거. 민지가 요즘 우울해해서 내가 위로해주고 있는 거야. 여동생이 오빠한테 애교 부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게 단순한 애교가 아니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시누이를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상한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이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저에게 친근하게 굴면서 새언니 이것 좀 도와줘, 새언니 고마워라고 하는데 남편이 없을 때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심지어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거나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또한 시누이는 남편 앞에서는 항상 예쁘게 꾸미고 나타났어요. 평소에는 추리닝 바지에 털털한 모습으로 있다가도 남편이 퇴근 시간이 되면 어느새 화장을 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오빠 오늘 힘들었지? 내가 차 끓여줄까? 라고 하면서 먼저 다가가곤 했어요. 남편의 생일 때는 정말 도가 지나쳤어요. 저는 남편을 위해 케이크를 주문하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시누이도 따로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것도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걸로 말이에요. 오빠 생일 축하해. 이거 오빠가 예전에 갖고 싶다고 했던 시계야. 기억나? 라고 하면서 명품 시계를 선물로 줬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셔츠와 넥타이를 준비했었는데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도 시누이 선물을 받고는 우와 민지야. 이거 엄청 비쌌을 텐데. 고마워라고 하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민지가 어떻게 그런 비싼 선물을 살 수 있어? 직장도 없는 데라고 물어봤더니 민지가 용돈을 모아서 산 거래. 오빠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이는 몇 달 전부터 무직이었고 용돈으로 그런 비싼 선물을 살 수는 없었거든요. 분명 시어머니가 돈을 주셨을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어요. 시어머니께서 민지가 오빠 생각해서 선물 사고 싶다고 하니까 돈을 좀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 생일 선물 사려고 돈 달라고 하면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너무 비싼 걸 사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눈치를 주셨거든요. 이런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남편의 가족들에게는 시누이가 소중한 딸이고 여동생이었지만 저는 그냥 남의 집 딸이었던 거죠.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친척들도 시누이를 더 예뻐했어요. 민지가 정말 예뻐졌네. 민지는 언제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시누이에게만 관심을 보였어요. 저에 대해서는 새며느리구나. 고생 많이 하겠네라고 인사 정도만 하고 끝이었어요. 명절 준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친척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시누이에게 일을 도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지는 아직 어리니까 쉬고 있어. 새며느리가 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척들이 다 가고 나서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시누이는 나는 손이 거칠어져서 안 돼. 새언니가 해줘라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어머니도 민지 손은 소중하니까 놔둬. 며느리가 하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날이면 새벽 2에서 3시까지 혼자서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은 친척들과 술 마시느라 바빠서 도와주지도 않았고 나중에 취해서 들어와서는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해야 했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 집에서 저는 그냥 가사도우미 같은 존재였어요. 시누이는 공주 대접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고 저는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해야 했죠. 결혼 3년차가 되면서 상황은 정말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시누이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고 남편은 여전히 시누이만 챙겼어요.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터진 건 지난달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시누이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어요. 오빠 정말 축하해. 우리 오빠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남편을 껴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포옹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이상할 정도로 꽉 안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여동생이 오빠를 축하하는 거야 자연스럽지만 그 정도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정상인가 싶었거든요. 더욱이 저는 남편의 아내인데 시누이가 먼저 달려가서 축하 인사를 하니까 제가 끼어들 틈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축하 자리를 갖자고 해서 가족들이 모였는데 시누이가 오빠 나랑 사진 찍자. 라고 하면서 남편과 단둘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저도 같이 찍자고 했는데 새언니는 나중에 찍어. 일단 나랑 오빠랑 먼저라고 하면서 저를 밀어냈어요.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시누이가 남편에게 바짝 붙어서 마치 연인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자연스럽게 시누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나중에 그 사진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시누이가 자기 SNS에 그 사진을 올렸는데 우리 오빠 승진 축하 항상 자랑스러워 라는 글과 함께 올린 거예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써가면서 말이에요. 더 가관인 건 댓글이었어요. 시누이 친구들이 민지야 오빠 진짜 잘생겼다. 오빠가 민지를 정말 아끼는 것 같아. 너희 둘 사이 진짜 좋다라고 댓글을 달더라고요. 마치 시누이와 남편이 커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댓글들이었어요.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시누이에게 민지야 그 사진 좀 내려줄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새언니는 왜 그래? 오빠랑 사진 찍는 게 뭐가 문제야? 우리 남매인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역시나 시누이 편을 들었어요. 그냥 남매 사진인데 뭐가 문제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단순한 남매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정말 한계를 느꼈어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고 시누이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2주 전이었어요. 그날 저는 몸살기가 심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열도 많이 나고 머리도 아팠거든요. 남편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안 돼. 약국에서 약 사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시누이가 오빠 나 친구들이랑 쇼핑 가려고 하는데 차 좀 빌려줄래? 라고 하니까 남편이 바로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 하면서 차 키를 줬어요. 제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는 못하면서 시누이 쇼핑에는 차를 빌려주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에게 나는 아픈데 병원에 안 데려가면서 민지 쇼핑에는 차를 빌려주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민지는 운전할 줄 아니까 괜찮지만 너는 운전 못하잖아. 택시 타고 가면 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였거든요. 아내가 아픈데 시누이 쇼핑이 더 중요한 건가요? 저는 그때 정말 남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그날 밤 고열로 고생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쇼핑하고 돌아와서 오빠 이거 봐. 오빠 생각나서 샀어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제가 아픈 것도 모르는 척하고 남편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와 고마워. 민지가 참 센스 있다라고 하면서 기뻐했어요. 제가 침대에서 앓고 있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드디어 폭발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에게 당신은 나보다 민지가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왜 그래? 민지는 내 여동생이고 너는 내 아내잖아.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럼 왜 나는 아픈데 병원에 안 데려가고 민지 쇼핑에는 차를 빌려줬어? 라고 따졌더니 그건 상황이 달랐잖아. 너는 택시 타고 갈 수 있었고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상황이 다르다고? 아내가 아픈 게 시누이 쇼핑보다 덜 중요한 상황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민지한테 왜 그렇게 질투해? 민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아무리 상처받는다고 말해도 남편은 시누이 편만 들 거라고요. 그날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다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얘야, 그렇게 힘들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니? 당장 집으로 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혹시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줄까 싶어서요. 그날 밤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우리 독립해서 살 수 없을까? 라고요. 남편의 반응은 예상한 대로였어요. 갑자기 왜 그래? 여기서 사는 게 뭐가 불편해? 집세도 안 내고 살 수 있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민지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민지가 뭘 잘못했는데? 민지는 그냥 활발한 성격일 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했어요. 제 반지 가져간 일, 제 방에 들어온 일, 결혼기념일에 끼어든 일 등등.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건 다 오해였을 거야. 민지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럼 민지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오빠로 생각하는 거지 뭐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그 대화 이후로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어요.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참아도 이 집에서는 제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 사건은 일주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남편은 아침에 생일 축하해라고 인사는 했지만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케이크라도 사올게라고 했어요. 저는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어차피 이 집에서 제 생일을 제대로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가족들이 축하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시누이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시누이가 오늘 친구랑 파티하기로 했어라고 하면서 거실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음악도 크게 틀고 술도 마시고 정말 시끄럽게 놀더라고요.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어차피 거실은 시누이 차지였고 제가 나가봤자 눈치만 보일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남편이 퇴근했는데 시누이가 오빠 내 친구들이야. 인사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누이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 생일인 줄 완전히 까먹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언제쯤 케이크를 사오겠지? 언제쯤 제 생일을 기억할까? 하면서요. 시간은 계속 흘러서 밤 9시가 되었는데도 남편은 제 방에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시누이와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서러웠어요. 제 생일인데 혼자서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결국 제가 거실로 나갔어요. 여보, 케이크는?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아, 맞다. 깜빡했네. 내일 사줄게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창피했어요. 시누이가 아, 오늘 새언니 생일이었구나. 축하해라고 건성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내 친구들이 와서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새언니는 방에서 쉬는 게 어때? 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일인데 제가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에게 오늘 내 생일인데 우리 둘이 따로 시간을 가질 수 없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민지 친구들이 온 김에 같이 있다가 내일 따로 챙겨줄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생일보다 시누이 친구들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제 생일을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다음 날 남편이 케이크를 사왔어요. 미안해, 어제 깜빡해서. 오늘 축하해 줄게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완전히 식어버렸거든요. 그날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은 할 수 없다고. 이 집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요.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할지. 하지만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시누이만 챙겼고 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뭘 말해도 예민하다, 질투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시누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예 듣지도 않았고요. 시누이도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제 생일 사건 이후로는 아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 않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남편과만 이야기했어요.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며느리가 예민해진 것 같다, 시누이를 너무 질투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3일 전에 시누이가 남편에게 오빠 나랑 여행 가자라고 제안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기분 전환이 필요해. 오빠랑 둘이서 1박 2일로 다녀오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혼 남성이 처제와 둘이서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라고 말했더니 시누이가 새언니는 왜 그래? 남매가 여행 가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민지야. 오랜만에 남매끼리 여행 가자. 어디로 갈까? 라고 하더라고요. 제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바로 승낙하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당신이 처제와 둘이 여행 간다고? 나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너도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왔잖아. 나도 동생이랑 다녀오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같은 상황인가요? 저는 친구들과 간 거고 남편은 처제와 가려는 건데요. 더욱이 그 처제는 남편에 대해서 이상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민지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민지는 그냥 내 여동생이야.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그럼 나도 같이 가겠어라고 했더니 시누이가 새언니는 오빠랑 맨날 같이 있잖아. 나는 오빠랑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래 민지 말이 맞네. 우리는 맨날 같이 있으니까라고 하면서 시누이 편을 들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부부가 함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처제와 여행을 간다는 것, 그것도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것. 이건 정말 선을 넘은 행동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결심했거든요. 남편이 시누이와 여행 가는 동안 저는 친정으로 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나 친정에 가 있을게라고 말했어요. 언제 돌아올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 당신이 민지랑 여행 다녀와서 생각해 볼게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럼 우리 여행 취소할까?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거든요. 아니 가. 대신 내가 돌아올지는 모르겠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3일 전에 친정으로 왔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계획대로 여행을 갔고 저는 친정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시면서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아버지도 그런 시댁이라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지난 3년간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13시간씩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시누이를 더 아꼈고 저는 항상 뒷전이었어요. 시댁 생활도 정말 지옥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한편이 되어서 저를 외톨이로 만들었고 남편은 그들 편만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참아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가족들 속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혼자인 느낌.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절망감. 그런 감정들이 3년 동안 계속 쌓여서 결국 폭발하게 된 거죠. 지금도 남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와요. 집에 언제 들어올 거냐 이야기하자 민지랑은 그냥 여행일 뿐이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변명들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시누이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3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이었는데 남편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뭔가 변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워요. 어제는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 집안일로 왜 친정까지 가서 소동을 피우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나 제 잘못이라는 거죠. 그 통화를 듣고 더욱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아무리 참고 노력해도 그들에게는 시누이가 더 소중할 거라고요. 친정에서 며칠 지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다시 돌아가서 참고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거였어요. 지금 제 나이가 32살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서는 제 인생이 너무 불행해질 것 같아요. 아이도 없고 지금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3년간 함께 살았고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남편은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항상 시누이를 우선시했고 제 감정은 무시했어요. 친정부모님과 진지하게 상의해본 결과 일단 이혼 절차를 밟아보기로 했어요. 변호사 선임부터 시작해서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까지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합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겠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어제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과대 반응이다. 이혼까지 갈 일이 아니다. 민지 때문에 이러는 거면 민지가 이사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시누이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태도 자체가 문제였거든요. 시누이가 이사를 나간다고 해서 남편이 갑자기 변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똑같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닌지, 좀 더 참고 기다려봐야 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3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무엇보다 제 정신 건강을 생각해야겠어요.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가는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거든요. 매일 눈치 보고 상처받고 외로워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친정에 와서 며칠 지내보니 이렇게 평온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고 제가 뭘 하든 간섭하지 않고
제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결정인 걸까요? 3년간 참고 살았는데 조금 더 참아봐야 할까요? 정말 솔직한 조언 부탁드려요.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모르겠어요.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 불행하게 살 수도 없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정말 필요합니다.